네, 우리 주리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종목 전망대 시간에는 다물 멀티미디어 안랩에서부터 LS 일렉트릭까지입니다.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등락들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들 잘 받아가셔서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자, 이제 다물이가 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뭐 매각 관련돼서 투자와 관련돼서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소니드의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수 관계자로 보유지분 인수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300억 규모의 최대주 변경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인수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가 뭐 인수한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기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00억의 유상증자 800억 원이면은 거의 도합이 1000억입니다. 사실 시장에 이 정도 규모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어떤 관계는 좀 낮지 않은가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어떤 그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이 돼 있지만, 실제 소니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드의 계열사 중에서 소니드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용 로봇 설립일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근데 이 업체 자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이 다물 멀티미디어 쪽에다가 어떤 뭐 투자를 해서 뭐 인수를 한다? 뭐 자금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진행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본금 3억 원짜리 회사가 과연 이 업체를 얼마나 신규 사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건 또 전 미지수라고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거래 주식수가 다물 멀티미디어가 1,500만 주입니다. 근데 1,500만 주인데 오늘 2,800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손바뀜이 거의 한 2번 정도가량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강력한 수급들, 뭐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세력형 패턴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상태, 과거에 다물이가 한번 올라갔다 하면은 외봉형 파동으로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있는 주가가 거의 고점대에 다다른 것으로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협약 같은 경우, 양의 각서 같은 경우,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차후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 기대감들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주가 만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주다가 소강 국면 가져가고 차후에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물이는 현재는 라인에서부터 만원대에서부터 12,000원대 이 사이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가격을 타겟해드리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대량 거래량이 나온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는 돌파했던 상태에서 2월달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냉정하게 재료나 이슈적인 측면들을 빼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것만큼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한 15,000원대까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한번 올라갔다 하면 그대로 그 다음 달에 또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슈팅은 이번 달 내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 라고 놓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안내비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대장주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 그렇지만 시장의 이슈화가 현실이 됐을 때는 이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테마주나 어떤 재료든지 간에 시장에 노출되고 뉴스화가 되고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정보에 대한 가치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가도 상단부에서 10만원 선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긴 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단부에 있는 매물 라인, 현재 있는 11만원 선대를 상당히 좀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간대입니다. 행여나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과거 사례에서도 올라갔다 그냥 내려섰던 흔히 얘기하는 외봉형 패턴이다. 이런 외봉형 패턴은 고점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춤에 들어갔다 하면은 굉장히 손실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낫고요. 실질적으로 이 어떤 정치적인 모멘텀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안랩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아니하면 과거의 사례에서는 그나마 힘있게 갔었지만 최근래에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이슈들 가지고는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뭐 상한가 몇 방을 더 가고 하는 이슈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정치 인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래 보면은 그렇게까지 탄력들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는 가격선 10만대 초반대쯤에서 빠져나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행여나 고점대에서 물려 계신 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14만원선, 13만원선쯤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수준이 이전에 시세 펌핑을 한번 보였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고, 이 매물대가 돌파가 나오면은 단발적으로 12만원대까지는 한번 살짝 한번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손실에 대한 폭을 좀 줄이고 이번 어떤 파동에서 비중의 축소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상장을 하고 난 뒤로,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갭상승 떴다가 거기서 또 문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은 시가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한 뒤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인적 분할된 기업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만 잘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탄력도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수급상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길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오늘자 거래량 수준 놓고 봤을 때 유동지수는 1400만 주, 대략적으로 1500만 주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거의 한 300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손바뀜도 많고 단타꾼들도 많이 붙었다는 얘기인데, 단타꾼들이 많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차익실현에 대한 관점일 뿐이지 여기서부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최고가인 오늘자 시가 상한가 라인 구간대까지 아주 짧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신규로 편입해서 그 가격 구간을 목표가로 본다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과거에는 뭐 따상이다 뭐다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 자리에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이렇게 보되 가지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 되겠습니다. 후성 기업은 상당히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실적도 작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이 정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실적 이슈 모멘텀 부각됐을 때 분명히 이 기업은 한 번 더 재차 올라가줄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 라인 구간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치만 여기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근 한 달 내로 동반 매수세 연기금도 쭉 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꾸물꾸물 하다가 한번 빵 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위치에서부터 가격이 횡보세가 길긴 했지만 충분히 보여볼 만한 가치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매물 라인 구간대로 놓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 16,000원대 부분대 매물이 상당히 좀 두껍겠습니다.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매도세가 들어왔던 라인 구간대가 작년도 8월달인데요. 최소한 한 이 정도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요. 18,000원 라인 구간대까지도 너끈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매물대가 두터운 16,000원 라인 구간대잖아요. 그 다음 매물대가 2만원대입니다. 이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관점, 최소한 한 2달 정도가량만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면 이런 기관형 수급주들,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이런 종목들은 보통 한두 달에 끝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신규 편입에 대한 관점도 가져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을 보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일단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했지만 지금 작년도 2022년도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3분기 매출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어요. 근데 4분기에는 어떤 매출액들이 좀 급감을 했죠. 자,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고 놓고 치고 일단 작년도 매출액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일 가능성이 높겠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한 주가는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먹고 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가가 왜 올라가지 아니하냐 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에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과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라인과 같아서 하단부에는 라인 자리 12,000원 요 중요한 자리가 이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전에 매물대가 2만원대서부터 17,000원대까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도에 매출액이 좋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이 기업이 단기적인 이슈로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주가 수준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작년도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고 그 뒤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그래서 현재는 라인 자리에서 손실을 더 키우는 전략들보다는 하단부에는 12,000 라인권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이 급등이 나왔을 때 혹여나 지금 한 2만원대쯤 그 다음에 25,000원대쯤 요 라인 구간대가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점점 감소한다는 뜻은 이 기업이 작년도에 매출액이나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관심사가 아니다.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대에서부터는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내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암넷과 비슷한 파동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들은 좀 더 가볍게 좀 올라가지고 있죠.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그래도 작지가 않아요. 안랩이는 시총이 9,300억짜리 그런 기업이고요.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수준이 1,200밖에 안 되니까 가볍죠. 그래서 같은 이슈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요 정도 수준,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죠? 가격적으로 한 5,000원대 가기 이전,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 탄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거래량 수준이나 전체적인 그 사이즈는 유통주 수가 3,300만 주. 자, 오늘자 거래가 됐던 게 6,400만 주기 때문에 손바뀜이 2번 이상가량 났던 그런 종목으로, 2번 정도가량 났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가 위치에서부터 요 매물 공백이 있는 구간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 공백이에요. 여기 매물대 많고 여기 매물대 많죠. 이걸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놨고 여기에는 호가 공백이 있는 만큼 이 자리는 쉽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안내과에 대한 수급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을 보시되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봉화 패턴들이기 때문에 외봉화 패턴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단발적인 상승만 노리되 길게 끌고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 인증되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바닥에서부터 오랜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런 패턴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배열 자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맞춰놓는 이런 자리들, 대량의 매수에 의비되는 요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은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패턴들이 되겠는데요. 자, 별 2개짜리입니다. 대량 거래량 유입과 기업에 대한 실적까지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금상첨화 라고 하는데 현재 매출액에 대한 수준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수급이 붙으면 또 이런 종목들 요즘에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종목은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에요. 과거에 작년도 2021년도 6월달에 시세를 뿜어줬을 때가 거래량 2,500만 주 정도까지 났는데 현재 390만 주, 400만 주 가까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유동주수 같은 경우는 1,900만 주이기 때문에 이게 고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점 라인과 때는 매물대가 있는 일단 8,000원대까지는 단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이 종목이 윗꼬리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종목을 길게 끌고 들어가는 전략들보다는 매도가를 분할로써, 호가창도 좀 변경이 됐죠. 매도가를 분할로써 조금 더 섬세하게 좀 걸쳐 놓으면서 분할로 수익을 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매도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끌고 들어가면 그 당일자 이렇게 윗골이 맞는 경우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수익 구간대, 목표 구간대 근접했을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수익을 내려 하지 마시고,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주셔야 됩니다. 호가창이 굉장히 등락이 빠르기 때문에 받쳐준 호가창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기도 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렇게 뿜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좀 더 분할로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최근 시장 트렌드, 호가창이 좀 작아진 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자, 뉴질의 파마. 뉴질 파마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 났던 만큼 오늘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연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냉정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당초에 이제 차트 모양새는 정배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제 올라간 차트였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이거 나와 있는 적자 부분들은 한참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량의 음봉거래량, 사실 시장 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거래량에서 오늘자도 음봉거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단일 계좌에서 뭐 엄청나게 좀 많이 튀어나왔던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나오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도 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메디콕스나 뉴제파마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게 사실 악재 요인들이 한번 휩싸이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지만 이런 어떤 도발적인 악재도 이게 해소가 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주인분들께서 속상해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저가 매수세라고 해갖고 들어가시면은 안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언정 여기까지 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냐? 저는 이런 패턴에서는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이슈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사실은 매물을 받아간 거거든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자는 있겠지만 매수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매수자가 없는 매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대칭적인 거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구간대까지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 뭐 중간에 호재가 나오고 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막연한 기대감으로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싸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즉 주가가 현재 싸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 라는 어떤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많은 좀 부족함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리스크는 키우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작년도에도 매출액도 견조하고 다 좋아요. 다 좋고 매출액보다도 시총이 작아요. 이게 제조업들의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군들과 멀쩡히 매출을 내고 사업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힌트를 한 가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제가 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좀 더 빠지고 잠대까지 시간이 걸리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자리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급 때문에 빠져버렸던 그런 구간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부터 바닥 잡는 데까지 최소 3개월,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이 구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거래가 이제 많이 나온 편이죠. 그리고 오늘 투신권 연기금 때려버렸죠. 투신권 쳤어요. 근데 외국계 창고까지 싹 다 쳐버렸어요.
연기금도 오늘 되자마자 오늘 싹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받아갔다? 개인이 받아갔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매도할 수 있는 또는 매도 자금으로서 매도 매물로서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개월 4개월 뒤에 한번 반등 자리 놓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NC소프트 이렇게 보신다 하게 되면 NC소프트가 급락세가 나왔을 때 이거 자리 잡을 때까지 한 두세 달 걸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세 나왔어요. 자, 말 그대로 반등일 뿐이지 여기서부터 추세를 돌린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눈으로 하는 매매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자의 음봉은 앞서서 2022년도 연초만 되면은 발광하는 그런 자리들이다라고 놓고 좀 보시고, 요런 자리들은 사실은 주봉이나 월봉 선상에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 월봉이나 주봉 선상에서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나올 때, 요때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폰카로도 찍어 두셔도 되는데, 자, 이런 자리 돌파할 때까지 대략적인 추세나 가격 추이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후에 5만원대가 다시금 회복이 될 때 단발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봉에서부터 추세라인 때 돌파, 주봉에서 추세라인 때 돌파는 나와줘야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다 리스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니분들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 중인 어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니분들 모두 들어오셔야 되는데, 급등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로 문의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추천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주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 최소한 이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작게 벌어서 망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시장이 돌아오고 큰 수익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받쳐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간까지는 생존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씩 차근차근 이어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나셨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자 주린이 종목정만 되는 이 정도 종목들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큰 종목들이나 돌발적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한가에 대해서도 대략적 설명 좀 드렸고, 신규 상장주는 제가 리뷰를 많이 안 해드리긴 하는데,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뭐 상승세가 나와서 좀 좋다, 아니면 약세장이 나와서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신규 상장주는 일단 상장하고 났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처럼 따상 같은 건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확률이 낮은 곳에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모든 주린이들이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